또 4골이나 처먹혔네요. 선제골 넣고 손흥민 비웃던 빌라 팬들. 손흥민 딱 한 동작을 시작으로 4골 본물 터지듯 처먹히며 혼수 상태에 정적 흘러 중요한 경기에 맞췄다. 게다가 상대와는 과거 만나기만 하면 날아다녔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다. 손흥민이 돌아온다. 토트넘은 2일 이하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팀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손흥민의 모습도 있었다. 훈련장에 나타난 손흥민은 카메라를 향해 굿모닝 이라고 말하며 가볍게 달렸다. 이후 제임스 매디슨과 짝을 이뤄 스프린트를 선보였다. 몸놀림은 가벼웠다. 왼쪽 햄스트링을 다치며 올 시즌 6경기에 빠진 손흥민은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했다. 3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0라운드 홈 경기 아스톤 빌라전에서 선발로 뛸 것으로 보인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 출전을 예고했다. 경기 이틀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오늘 1일 훈련을 소화했다. 내일 2일 도 훈련한다면 아스톤 빌라와 경기 출전이 가능할 거다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복귀 시점을 일부러 아스톤 빌라전으로 맞췄다. 부상은 이미 지난 10월 31일 맨체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4라운드 16강 경기 전 회복했다. 그런데 맨시티가 아닌 뒤에 있는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손흥민 복귀전으로 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관리와 경기 중요성, 손흥민과 아스톤 빌라의 상대 전적이 모두 고려된 결과다. 손흥민이 다친 햄스트링은 부상 재발이 잦은 곳이다.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뛰면 통증이 다시 온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손흥민 결장에 대해 햄스트링이 좋지 않아 뺀 건 아니다. 한동안 결장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뺐다. 모든 게 잘 풀리면 다음 주에 손흥민은 당장 뛸 수 있다. 고 토트넘 팬들을 안심시켰다. 현재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 12위 보다 높은 프리미어리그 5위에 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 4위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상위권 팀들을 잡아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토트넘이 이긴다면 단숨에 격차를 줄이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 상대로 늘 강했다. 지금까지 아스톤 빌라를 9번 상대에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만날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린 셈이다. 관건은 떨어진 실전 감각이다.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 빠졌던 손흥민이다. 부상에서 회복했다고 해도 실전 감각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손흥민으로선 최대한 빨리 원래 자신의 폼을 찾는 게 중요하다. 2. 손흥민 복귀전서 에스턴 빌라 상대로 동점골 어시스트 3호 도움. 손흥민은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0에서 1로 뒤지던 후반 4분 브레넌 존슨의 동점골을 도왔다.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후반전 첫 볼 터치에서 곧바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다. 왼쪽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슬금슬금 공을 몰며 페널티 라인까지 전진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전으로 달려든 브레넌 존슨이 오른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3호 도움이자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다. 허벅지를 다쳐 공식전 2경기에서 결장했던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득점포를 신고하며 캡틴의 귀환을 다시 한번 알렸다. 손흥민은 지난 9월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의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U21 경기에서 햄스트링, 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전열에서 빠졌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도 불참하고 회복에 집중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공식전 4경기 만의 복귀전이었던 EPL 8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직접 골망을 흔들고 상대의 자책골도 유도했다. 이 경기 뒤 다시 허벅지 통증을 느낀 손흥민은 9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과 리그컵, 카라바오컵, 16강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전을 건너뛰었고 3경기 만에 복귀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손흥민과 존슨의 합작골에 힘입어 토트넘은 후반 10분 현재 에스턴 빌라와 1에서 1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 한 8번째 라리가 데뷔, 김민수, 정우영, 이강인, 계보 인나, 별들의 무대 UCL PSV 전 명단 포함. 역대 8번째 한국인으로 지로나를 누빈 김민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을 가능성도 떠올랐다. 지로나는 6일 오전 2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필립스 스타디온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PSV 에인트호번과 격돌한다. 지로나는 현재 1승 2패로 24위에 위치해 있다. 경기를 앞두고 김민수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 지로나는 PSV전에 참가하는 명단 19명을 공개했다. 김민수도 이름을 올렸다. 아직은 어린 유망주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지만 교체 출전 여부도 기대할 수 있다. 2006년생 김민수는 대한민국의 공격수다. 일찌감치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나 축구를 배우고 있었고 지난 2022년 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다.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로나 B팀에서도 뛰었고 여름에는 프리시즌 기간 1군 선수들과 훈련하며 경험을 쌓았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앞서 1군으로 콜업되는 기염을 토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임대를 떠나 부활에 성공했던 브리안 힐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고 공격수들의 줄부상 속 김민수에게 기회가 열렸다. 미첼 산체스 감독은 21일 동안 7경기를 치르는데 선수가 부족하다. 소시에다드전을 위해 아카데미에서 5명의 선수를 불러와야 한다. 고 말하면서 김민수를 비롯한 유망주 5명을 1군으로 올려 소시에다드전 출전을 준비하게 했다. 이미 김민수는 현지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B팀에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스리그에 출전했고 페이노르트를 상대로 2경기 한 골 1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김민수는 지로나의 진주다. 7번을 달고 뛰는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높은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유스가 아닌 B팀 선수의 능력을 발휘했다. 고 극찬을 남겼다. 그렇게 소시에다드전 처음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김민수는 이천수, 이호진, 박주영, 백승호, 기성용, 이강인, 김영규를 이어 역대 8번째로 라리가 무대를 밟은 코리안 리거가 됐다. 가장 마지막으로 스페인 무대를 밟았던 이강인이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했고 김민수가 그 다음 계보를 잇게 됐다. 산체스 감독도 김민수의 잠재력을 높게 샀다. 경기 후 그는 김민수는 훌륭했다. 1대1 상황에서 많은 에너지와 능력을 갖춘 선수다. 그는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뛰었다. 그의 스타일은 플레이메이커에 가깝지만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다. 위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고 이야기했다. 한동안 1군 경기 명단에 계속 드는 중이다. 라스 팔마스전에서도 종료 직전 짧은 시간을 소화했고 코파델레이 1라운드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까지 소화했다. PSV 전에서 뛰게 된다면 정우영,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했던 시절처럼 김민수도 18세의 나이에 꿈의 무대를 밟게 된다. 4. 제발 수비 좀 해라. 꿈의 팀 레알 갔는데 음바페의 시름시름 첫 시즌. 스페인 매체인 베인 스포츠는 지난 3일 한국 시간 레알의 주 영입 선수 중 하나인 음바페는 라리가에서 힘들게 시작한 후 수많은 비난에 직면했는데 최근 경기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최근 엘 클라시코에서 보여준 활약이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음바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4에서 25시즌 라리가 11라운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0에서 4로 완패했다. 이 경기를 통해 음바페의 빈약한 수비 문제점이 고스란히 표대를 보였다. 안방에서 열린 경기에서 참패를 맛본 레알이다. 전반전을 0에서 0으로 간신히 진담수성하고 후반전은 4골을 몽땅 뚫리며 주저앉았다. 음바페는 이날 선발 출전했지만 무려 오프사이드 8번을 기록하며 무득점, 빅찬스 미스 2회, 드리블 성공률 2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들고 돌아왔다. 음바페는 지난 6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를 떠나 레알에 몸담았다. 꿈꾸던 팀에 들어왔다 고 기뻐한 그였지만 올 때도 조용히 오지 않았다. 음바페와 PSG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후부터 밀린 연봉 문제로 대놓고 날카로운 대립을 거듭해왔다. 앞서 지난 6월 레알 마드리드로 공식 이적한 음바페는 이적과 동시에 PSG 내부와의 불화설, 임금 체불 이슈 등을 가감없이 폭로했다. 당시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음바페는 지난 여름 PSG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 PSG가 내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각종 이슈를 등에 업고 건너온 음바페는 레알에서 5년 동안 1,500만 유로, 하나 약 224억 원을 받고 계약금만 1억 5천만 유로, 하나 약 2,242억 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소 기복있는 모양새다. 라리가 선발 10경기 중 6골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자체는 훌륭한 편이지만 이 중 3골이 페널티킥이다. 또 엘클라시코 때 보여준 희대의 오프사이드 기록으로 팬들의 실망감을 부추겼다. 베인 스포츠는 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13에서 14시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 나스르가 같은 기간 동안 22개 오프사이드를 기록한 후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한 시즌 첫 10경기에서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음바페는 엘클라시코에서 고작 8km를 달렸는데 제대로 된 압박도 하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은 음바페가 잘 뛰지도 않고 수비 가담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포지션 문제라는 지적이 다수 보인다. 미드필더와의 조화를 개선하고 수비수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수 있는 포지션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한편 레알은 오는 6일 오전 5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AC 밀란과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격한다.